매체에 따라서 우리는 더 천천히 혹은 더 빨리 글을 읽습니다.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종이에 쓰인 글보다 화면에 글을 읽을 때 속도가 10% 더 느려져요. 게다가 컴퓨터 화면을 볼 때는 눈을 덜 깜빡여요. 사람들은 1분에 20번 정도 눈을 깜빡이는데 스크린 앞에 있을 때는 분당 7번 정도로 내려갑니다. 라디오의 발명은 대단한 사건이었지만 5천만 명의 청취자를 확보하는데 38년이 걸렸어요. 현대와 비교하자면 아이팟은 같은 수의 사용자에 도달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스냅챗에 유령 로고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냅챗 설립자 중 한 명인 에반 스피겔에 따르면 그 상징적인 로고는 스냅챗을 시작하기 훨씬 이전에 구상되었다고 해요. 먼저 피카부라고 하는 사라지는 이미지 메시지 앱을 만들었어요. 로고가 이름에 영감을 준 것인지 이름이 로고에 영감을 준 것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아요. 스피겔은 사용자가 이 앱을 통해 보내는 이미지의 일시적인 특성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그 유령 이미지를 선택했다고 해요. 일단 이미지를 한번 보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죠. 마치 로고에 있는 친근한 유령처럼요. 스피겔은 어느 날 저녁 그 로고를 생각해냈어요. 다른 인기 앱의 많은 로고를 훑어보다가 그는 그중 노란색 로고가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노란색을 자신의 디자인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2011년 로고는 2개의 짧은 팔, 둥근 머리, 그리고 혀를 내밀고 웃고 있는 유령이었어요. 이건 할로윈 복장을 연상시켜요. 2013년 유령 얼굴이 사라졌어요. 스냅챗 측은 이것이 모든 사용자가 그 앱의 얼굴임을 표현한다고 설명했어요. 2019년 디자이너들은 유령의 윤곽을 더욱 어둡고 두껍게 만들었는데 사용자들은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요. 로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파이어폭스 로고는 여우가 아니에요.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흔히 오해를 하죠. 하지만 로고로 사용하는 귀여운 털복숭이 동물은 레서 판다예요. 최초의 컴퓨터 마우스는 1960년대에 등장했고 플라스틱이 아니라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정말 쥐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얻게 됐어요. 또한 뒤에 코드가 달려있어서 쥐 꼬리를 연상시키기도 했어요. 비눗방울이 둥근 이유는 이렇습니다. 비눗물과 같은 얇은 막이 가스, 예를 들어 공기를 가둘 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얇은 막 속에 분자들은 서로 끌어당기고 이것이 막을 유지시켜주죠. 동시에 그래서 막이 가능한 한 작은 면적으로 축소돼요. 그리고 볼륨을 가진 가장 작은 영역은 구체예요. 그래서 막은 굴을 덮기 위해 수축하고 안에 공기가 갇혀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축할 수 없습니다. 팝핑 캔디 맛있죠? 그 원리가 뭘까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이 사탕은 옥수수 시럽, 자당, 유당의 혼합물을 끓는 점까지 가열하여 만들어요. 이산화탄소는 매우 큰 압력으로 용해된 혼합물을 통해 거품을 냅니다. 그런 다음 혼합물은 사탕이 고체 상태가 될 때까지 가스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압력 하에서 빠르게 냉각돼요. 압력이 사라지면 사탕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각각의 조각에는 아주 작은 이산화탄소 기포가 들어있어요. 사탕을 입에 넣는 순간까지 갇혀있죠. 입안에 따뜻하고 습한 조건은 설탕을 녹이고 만족스러운 터지는 소리를 내며 가스가 빠져나가요. 태평양에는 독특한 장소가 있는데 만약 그곳에 간다면 지구상의 어느 곳보다 우주에 더 가까울 거예요. 이 지점은 지구에서 육지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요. 사실 접근 불능 대양극 또는 간단히 포인트 니모로 통합니다. 이곳은 태평양 남부에 위치해 있어요. 이곳에 가려면 가장 가까운 육지에서도 1600km를 여행해야 해요. 칠레 서해안 멀리 호주와 남미 사이의 피트케언 제도, 남극 대륙 해안에서요. 그나마 이 지점들은 포인트 니모에서도 너무 멀어서 아마 포인트 니모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우주에 있을 거예요. 국제우주정거장은 지구 상공 400km에서 돌고 있어요. 왜 어떤 새들은 걷고 어떤 새들은 깡충깡충 뛸까요? 주로 나무에 사는 새들은 뛰는 경향이 있어요. 깡충깡충 뛰면 좁은 나뭇가지 사이를 이동하는 것이 더 쉽고 빨라요. 이런 새들은 폴짝폴짝 뛰도록 발과 다리가 적응돼서 땅에서 먹이를 찾아 먹을 때도 그렇게 움직여요. 뛰는 것은 짧은 다리를 가진 작고 가벼운 새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뛸 때마다 걷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하죠.
하지만 깡충깡충 뛰는 건 여전히 달리는 것보다는 느려요. 그래서 블랙버드와 같은 일부 종의 새들은 급할 때 깡충깡충 뛰다가 달리기 시작해요. 대부분 땅에 둥지를 틀고 먹이를 찾는 새들은 뛰기보다는 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바닷가에서 먹이를 찾는 새들은 물을 건널 수 있도록 대부분 긴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방식으로 진화는 이런 새들이 넓은 지역을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다란 다리로 깡충깡충 뛰는 건 정말 비효율적일 거예요. 약한 동물들이 머리 뒤에 눈이 달려 있어서 숨어있는 포식자를 피할 수 있다면 편리하겠지만 그건 효과가 없을 거예요. 동물은 앞에 눈이 있어야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만일 뒤에서 덮치는 포식자를 보기 위해 뒤통수에 눈 한 쌍이 더 달려있다면 두뇌는 두 가지 다른 관점을 하나로 결합하는 복잡한 과정을 처리해야 할 거예요. 대신 종종 머리 측면에 눈이 있어요. 예를 들어 토끼는 머리 옆면 위쪽에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넓어요. 하지만 단점이 있죠. 바로 앞에 작은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염소는 동공이 수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 없이 320도를 볼 수 있어요. 태양은 우리에게 빛을 주고 따뜻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일종의 소리도 만들어요. 압력파의 한 형태예요. 이러한 파동은 우리의 태양 안쪽에서 솟아오르는 뜨거운 가스 주머니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것들은 결국 태양 표면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수십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이동해요. 이것 때문에 태양의 대기는 끓는 물이 담긴 냄비처럼 들끓고 있어요. 이 소리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는 없습니다. 최초의 기계식 알람 시계는 18세기에 발명되었고 한 번만 울릴 수 있었어요. 새벽 4시에 말이죠. 발명가들이 마침내 사람들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놓을 수 있는 태엽 알람 시계를 고안하는 데는 거의 90년이 걸렸어요. 하품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품의 전염성이 떨어져요. 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하품을 할 때 우리가 하품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론 중 하나는 이것이 한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단일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잠잘 시간임을 알리는 거죠. 또 다른 이론은 하품이 뇌의 온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일종의 공감이라고 해요. 심지어 개와 같은 몇몇 동물들도 하품을 해요. 하지만 하품은 포유류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일부 새와 물고기들도 하품을 해요. 어떤 뱀들은 특히 배불리 먹고 나서 하품을 합니다. 기니피그, 개코 원숭이, 샴투어도 하품을 하지만 이유는 전혀 달라요. 하품을 할 때 소리가 안 들리는 이유는 중이 근육 때문이에요. 그것은 고막에서 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작은 망치뼈에 부착되어 있어요. 이 근육은 갑자기 천둥 소리와 같은 큰 소리가 나면 자동으로 수축해요. 씹을 때도 수축되기 때문에 우리가 턱 근육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품을 할 때 턱의 움직임이 이 근육을 자극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다른 동물처럼 고양이도 냄새, 소리, 그리고 기압의 변화에 매우 민감해요. 그래서 고양이들은 언제 뇌우가 올지 알 수 있어요.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 고양이의 뇌는 갑작스러운 기압의 하락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이것을 다가오는 폭풍과 연관짓는 법을 이미 배웠을지도 몰라요. 또한 고양이는 다가오는 비의 냄새나 오존가스의 특징적인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이 가스는 날카로운 금속 냄새를 가지고 있고 번개에 의해 종종 발생합니다. 고양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천천히 눈을 깜빡임으로써 고양이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과학자들은 여러분이 눈을 가늘게 뜨면 이 사랑스러운 동물들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이 기술은 고양이 미소라고도 하는데 고양이와 사람 사이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실제로 도움을 주는 느린 눈 깜빡임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되고 싶은 고양이를 보면 눈을 가늘게 뜨세요. 편안한 미소를 짓는 것과 비슷해요. 몇 초 동안 눈을 감았다가 떠보세요. 아마 고양이가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될 거고 이것은 둘의 대화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